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장외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이 가운데 보다 멀리 보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수익 찾을 수 있는 출구로서 괜찮을지 장외 주식의 매력도 지금 구간에서 점검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담대하게, 정정당당하게 버텨주십시오.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입니다. 담대하게 시장을 관망하면서 언젠가는 내려가는 만큼 반드시 올라오는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차분히 장외 주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이럴 때 공부를 잘 해야 시장 반등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우리가 수익을 남들보다 빠르게 쟁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구간 열심히 한번 모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한 주간 이슈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럴 때 좋은 뉴스를 찾기가 힘든데요. 특히 돈을 썼다라는 이슈, 그러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는 더더욱 찾기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으면 살펴봐야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렇습니다. 바로 늘 이 시간마다 강조해 주셨던 기업입니다. 서울 로보틱스에 대한 또 다른 호재 소식이 들려왔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 로보틱스는 바로 자율주행의 눈이라는 나이도의 전 세계 소프트웨어 최강자 기업입니다. 일반 차를 자율주행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서울 로보틱스가 드디어 308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나머지 금액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308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이 핵심적인 기술들은 비단 자동차 자율주행에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물류 시스템의 혁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글로벌 기업 BMW의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서울 로보틱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3D 분야에 특히 자율주행 라이더 시장의 최강자인 서울 로보틱스를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강조해 주셨던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 기술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은 지금 같은 구간에서도 투자 유치했다, 시리즈 B 투자 유치했다라는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의 흐름들까지 저희 조명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업일 거예요. 바로 토스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투자 유치 성공하면서 기업 가치가 9조가 넘어갔다고요? 9조 1천억이죠. 많게는 9조 5천억까지 시리즈 G를 달성했습니다. G요? G까지 갔습니다. 와. 투자를. 그래서 5천억을 달성했고 특히 핀테크 기업에서는 아시아의 1위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토스입니다. 기업 가치가요. 핀테크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5천억이라는 자금을 유치한 토스의 미래의 성장성은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면 상장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까지 과연 어떤 흐름을 또 펼쳐내게 될지 계속 기다려 볼게요. 토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소화해 가면서 앞쪽 방향으로 활기차게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LG CNS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메타버스 공장, 물류, 오피스 사업에 있어서 유니티와 협력을 한다. 요 네. 이슈네요. 그렇습니다. 유니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플래툰을 기반하는 3D 전문 기업입니다. 이 기업과 LG CNS가 둘이 손을 잡고 물류 협력에 대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렇게 보시면 LG CNS가 다양하게 상장을 위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협력 이슈까지 조금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또 어떤 시너지가 발현되게 될지도 체크해 볼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를 좀 보면은 오늘 약간 제약바이오가 활기를 띄웠는데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이슈품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할까 정도로 굉장히 이슈품은 것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엑소좀 신약 개발 프로스테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피부과를 가면 요즘 엄청 인기 있는 게 이 엑소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엑소잼이 그 피부 재생, 리카바 예. 재생의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엑소잼은 줄기세포에서 소량의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추출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 비상자금 CK 엑소준이 대량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고 그래서 프로스테믹스와 함께 첨단 재생, 이것은 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첨단 재생병까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 손상된 사람의 세포라든가 조직 또는 장기 등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의학 분야로서 이 분야의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시장의 선도 기업으로서 CK 엑소준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소점은 가장 안전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그 분야의 가장 높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는 CK 엑소존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지게 될지는 이 바이오 기술과 함께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프로스테믹스의 엑소좀 신약 개발 이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는 조금씩 있는데 문제는 얼어붙은 투심 때문이겠죠. 장외 주식 시장이 사실 주식 시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 더 긴 호흡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또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공략하자. 약간 네.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은 장외 주식 시장은 체력이 가장 약한 아, 투자의 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나빠지면 장외 주식 자금이 가장 먼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특히나 이 단기적인 시장도 불안하기 때문에 예. 장기적인 시장인 장외 주식을 또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장외 주식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낙폭이 확대되어 있는 종목도 장외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찬스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탈이 심할 때 다시 뒤돌아보면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찬스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럴 때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집중 있게 조명하고 또 투자에 있어서 선택을 할까 고민하면서 오늘 이 시간 계속 끝까지 함께 해볼게요. 그렇다면 주간 시세를 좀 훑어볼까요? 소장님, 크고 작은 변동은 있었을지가 궁금하긴 큰 한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쵸? 없었고 기본적으로 지금의 가격은 매번 말씀드립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체 아파트 만 채 중에서 한 채 거래된다고 해서 그 전체 가격을 대변할 수는 없지 없죠.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장애주식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자체라든가 또는 물량 추세를 봤을 때 단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격의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떨어진 거냐, 실제 거래는 그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은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좋아졌을 거 매도 매수가 가장 활발할 때 적정 주가 형태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는 수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주, 100주 거래로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가격 형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LG CNS가 8만 원 선을 내줬네요. 역시 이 찬바람,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 계속해서 이슬비가 내리면 사람이 젖지 않습니까? 이런 장에서 8만 원을 내줬습니다. 실은 LG CNS가 상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뒤로 밀렸군요. 7만 9천 원 같고요. 두나무가 17만 원입니다.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이 요 근래 바짝 2,700만 원까지 올랐죠. 비트코인이. 바짝 했지만 시장은 아직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시 17만 원대, 비성코리아가 19만 5천 원대 자리를 지켰습니다. EVR 스튜디오 9천 원의 자리를 지켰고요. 비바 리퍼블리카도 4만 8천 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야놀자 4만 7천 원,
K뱅크가 눈에 띄게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은 심사 승인난 기업입니다. 심사 승인된 상태에서 가격이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인터넷 뱅킹 주식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K뱅크는 지속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당근마켓 40만 원 자리를 지켰고요. 야나두도 그 자리를 지켜서 83만 원을 지켰습니다. 컬리 이것 또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준은 4만 원까지 주식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미래 성장성 기업이지만 적자 성장 기업에 대한 적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커머스의 1호 상장 기업이 마켓컬리가 될 것인가 또는 오아시스가 될 것인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아시스도 34,000원까지 내려와 있고요. 바디프렌드 7,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디프렌드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면서 회사에 상당히 혁신적인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퓨라티도 7,800원까지 내려와 있으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개인의 이탈도 있는 상황 속에서 변동은 크지 않았던 부분, 이 속에서 저평가 그리고 품고 있었던 그런 기대감들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적정 가치 지니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요. 보수적인 관점은 계속해서 유지해 가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Q&A 시간으로 넘어가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궁금했던 부분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여러 가지 창구 통해서 여러분의 궁금증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 지금도 굉장히 활발한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바로 실시간으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장외주식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지금 이 시간에 소장수 소장님과 함께 답변 들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비상장 주식 양도세가 상당히 많은 질문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그래서 이루가 1월 달과 6월 달까지 거래하신 분들은 8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고요. 또한 7월에서 12월 달에 거래하신 분들은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비상장 주식은 당해 물건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합산을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난 금액도 정확히 기재해서 활용하면 훌륭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가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사항이잖아요. 장외주식 이야기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이 가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때 언제일까요? 가장 중요한 상장이 결정된 순간이겠죠. 결정 순간. 그렇죠. 심사가 승인당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정말 조마조마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심의위원회로부터 상장이 승인될 때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입니다. 한 실례로 K뱅크가 심사를 청구하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때 가장 높이 올라가는데 요즘은 역현상입니다. 도리어 시장의 가격이 뒤로 밀리고 있다. 이 뜻은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와 코스닥, 특히 이 장외 주식은 동조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의 주가와 비상장에 있는 K뱅크는 점점 동조화 형성을 보이면서 인터넷 뱅킹 대표적인 카카오뱅크가 떨어지면 장외 주식에 있는 K뱅크가 같이 밀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분류군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보통 이제 상장 의지가 있는 기업이 대표 주관 회사부터 선정을 하잖아요. 그럼 물밑 작업을 펼칠 때부터 살짝 재료가 발생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상장 회사에서 게임주가 한번 이게 흥행을 하면 상장돼 있는 게임주도 같이 올라가려는 그렇죠.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된 회사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지 맞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 코스닥과 비상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장 예심 청구 후 승인이 나오게 되면 그 순간까지도 원래는 좀 재료로서 상승 재료로서 인지되곤 했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 최근은 또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저희도 같이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때는 이 상장이라는 색채와 연관성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 정리 도와드릴게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시죠. 네, 비상장 주식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비상장 주식 투자의 핵심 뭘까요? 이거죠. 저평가되어 있는 손흥민 선수를 고등학교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성인이 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에 파는 거겠죠.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버는 게 바로 비상장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선점해서 구입해서 상장돼서 이익하는 그 차액을 먹는 게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그만큼 미래 성장성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에 치중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적 가치를 지금 구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식 투자의 관점에서 믿음직한 그리고 판단 근거가 명확한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점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힌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볼게요. 요즘 장외 주식 시장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냥 마냥 보유를 하는 게 답일까요? 리스크 관리라는 게 있을까요? 비상장 주식은 특별한 리스크 관리는 없습니다. 이 상장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비상장에서는 상장이 승인나고 상장됐을 때 그 차액을 이득을 투구하는 투자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장돼 있는 저평가 주식을 상장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 마치 자기 자금으로 해야겠죠. 이것은 남의 자금이 아니라 본인의 자금으로 했을 때 이 상장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 지금같이 장이 어려울 때 언제 상장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은 투자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리스크 관리의 제1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 시장이 적정 시점에 올라왔을 때 매입 가격보다 높은 시점에 온다면 한 번쯤은 양도세 계산을 통해서 장에서 매도하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장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는 비상장, 장외 주식의 주식을 구입하여 상장돼서 매도하는 것이 제1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본인 자금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나의 자금으로 이 상장에 대한 의지가 강한 그리고 상장 후에도 기업 가치가 있어서 계속해서 미래 성장이 확보된 기업에게 있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다.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특별한 건 없고 이런 부분 가치들 위주로 점검해 가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이어가 볼게요. 장외 주식 시장도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가 궁금한데 소장님 원래 이제 스타트업들이나 비상장 기업들이 투자를 보통 기관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기관 정말 투자자의 중요하죠. 비중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쵸? 맞습니다. 우리 정확히 이하선 아나운서 말씀대로 기관 투자자가 없으면 비상장 주식은 존재 자체가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앞서 말한 대로 서울 로보틱스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308억 원의 자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EVR 스튜디오가 거의 프리IPO팅 한 거의 490억 가까이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관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기관이 없다면 상장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수없이 많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관이 투자한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것이 바로 제일 안전성. 기관이 투자한 회사에 들어간다면 수없이 많은 리스크를 제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기관 투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외 주식에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관 투자자가 과연 어떤 기업에게 투자를 했는가 여부를 계속 잘 챙겨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도 계속 챙겨봐 드렸던 거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 장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장외 주식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 여기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이하선 아나운서가 정답입니다. 여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장애 주식을 방송하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유일하게 이 머니투데이가 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안전한 거래법, 실은 기초에서 투자까지 이루어지고 네. 있는 이 장애 주식 상식 투자를 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장애 주식 관련 서적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 책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한 요즘 유튜브라든가 인스타 이런 곳에 상당히 장애 주식 관련된 기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지식인에만 보더라도 이 장애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장애 주식 투자를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장애 주식은 정말로 위험하고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다시 공부하고 또 체크해서 승리하는 장애 주식 투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장외 주식 통해서 역시 승리해야죠. 승리하기 위해 또 장외 주식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저희가 관점을 아까 상장에 대한 키워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상장의 문턱을 넘고자 하는 그 IPO 시장 관련해서 어떤 걸 봐야 하는지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WPC는 흥행에 실패를 했지만 사실 RP바이오인가요? RP바이오는 성공했죠. 오늘 또 상장을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좀 바이오 쪽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 샤페론도 오늘 이슈가 되게 많이 나왔어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표는 예. 29일, 30일 양 이틀간 기간 수요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목 흥행을 위해서 이 공모가를 좀 낮췄습니다. 예. 낮춰서 상장을 하는 사표는 기술력이 좀 있는 회사죠. 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이런 기업들이 한둘씩 나오는 거죠. RP바이오가 지금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은 이제 현재적 가치도 중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회사가 얼마 벌고 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현재적 가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RP바이오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상장될 회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늘 말씀드린 K뱅크라든가 마켓컬린가 또는 밀리에서제 이런 것들이 플랫폼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인터넷 뱅킹에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큼 선전하냐에 따라서 그 뒤를 가고 있는 사페론도 그러지만 뉴로메카라든가 탑멀리디어트 이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지금 현재 하반기에 남아있는 IPO 일정의 기업들 앞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K뱅크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넷 뱅킹 관련주로서 카카오뱅크와 동조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장돼 있는 카카오뱅크 가격을 보시고 공모주에 임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컬리입니다. 이 마켓컬리는 미국의 쿠팡 주식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커머스의 이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컬리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 형태를 보시고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리에서제 너무나 유명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실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요즘 플랫폼 기업들이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 가치의 자본 상향이라든가 현재적 가치의 매출 형태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임해야 하반기 공모주 시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로봇 관련주죠. 청약 일정이 10월 26일에서 27일입니다. 이런 기업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있는 IPO 일정 정말 힘들겠지만 그 속에 또 진주가 있으니까 차분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은 하반기 IPO 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되게 잘 보면 재밌는 게 미래 성장 산업에 있어서 정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앞으로 장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소장님과 그 일정까지 챙겨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 하반기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전략 챙겨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좋은 소식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